야, 염장선, 나왔어! 이 한마디로 모든 싸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동주,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문 앞까지 찾아가 정면으로 칼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첫 번째 방아쇠는 바로 차강천이 당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아지트와 함께하는 보물섬 14화 뇌피셜 예고 시작합니다. 차강천은 대산의 서재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무거운 눈빛으로 서동주를 바라본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은남이랑 결혼해서 결국 내 하나뿐인 아들을 제치고 대산을 차지하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상무승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서동주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님. 대산을 차지하겠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강천은 구독과 좋아요를 들어 그 말을 잘랐습니다. 늦었어. 넌 내 신뢰를 저버렸어. 그때 여은남이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더 사랑해요. 동주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주식도 다 돌려드렸잖아요. 우리 결혼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차강천은 그녀의 말을 뿌리쳤습니다. 듣기 싫다. 그렇게 저놈이 좋으면 너도 나가. 내 손녀 없는 셈 치면 돼. 여은남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동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남아, 울지 마. 회장님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나 믿어줘.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여은남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모두의 눈을 속이기 위한 차강천과 서동주의 계획,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그들의 진짜 작전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서동주는 청와대 인근의 한 비밀 공간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대한민국 대통령 이철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건 민들레 자료의 일부입니다. 의원 시절 대통령님의 사적 통화와 발언을 몰래 감청한 기록입니다. 이철용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지금 감청이라고 했나? 그 안엔 이철용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가족과 나눈 사적 대화, 비공개 정치회의 내용,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된 감청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염장선이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을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도구였던 셈이죠. 서동주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본을 드리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염장선과의 모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철용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내부에서 염장선 라인이 조용히 제거됐고 며칠 뒤 서동주는 차강천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대통령과 염장선의 연결은 모두 끊겼습니다. 회장님 관련 민들레 자료 역시 전부 폐기했습니다. 차강천은 눈앞에 서류를 덮으며 고생 많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은 서동주가 정치 권력까지 판 위로 끌어올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진짜 전쟁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서동주는 대상가 문 앞에서 여은남을 조용히 달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허태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날 형이랑 아버지 얘기 다 들었어요.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요. 서동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대산에서 떠나주면 안 돼요? 두 분 중 누가 다칠까봐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말은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서동주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윤아, 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허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제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해줘요. 그 말에 서동주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장면은 허태윤의 착한 본성과 서동주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진하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진심이었기에 더 아프고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대상가 인근 주차장. 서동주는 조용히 서 있었고 잠시 후 차선우와 지영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영수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서동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선우가 나섰습니다. 엄마, 형 얘기 좀 들어줘요. 서동주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며칠 전 염장선의 저택에서 사모님을 뵀습니다. 혹시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가요? 지영수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약점을 쥐고 있어요.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차선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혼자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선우는 덧붙였습니다. 가족은 혼자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지키는 거예요. 지영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동주씨.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젠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서동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 겁니다. 차선우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감싸줍니다. 이 장면은 지영수가 처음으로 아들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혼자 견디던 시간이 비로소 함께로 바뀐 것입니다. 대상가의 아침은 유난히 무거운 정적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하나둘 모여든 가족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동주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차강천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고 특히 허율도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차강천은 자리에 앉으며 서동주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어서 와라, 내 손주 사이, 우리 동주.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손주 사이요? 차덕희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식탁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곧 여은남이 조심스럽게 등장했고 서동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남이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식탁은 놀람과 충격, 분노의 감정들이 교차했고 허율도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잡한 마음이었죠. 자신의 친아들과 자신의 딸 여은남, 그 둘의 결혼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강천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동주는 대산의 사람이야. 이 결정을 거스르는 건 곧 나를 거스르는 일이 될 거다. 서동주와 여은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차선우 역시 활짝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식구들은 충격과 분노로 물든 표정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차강천이 서동주를 공식적인 대상가 일원으로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 진짜 목적은 서동주를 통해 차선우를 지키고 대산의 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은남과의 결혼은 서동주를 가족 안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습니다. 염장선의 집 앞, 거대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으로 서동주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민들레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 그리고 다른 한 손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서동주는 고개를 들어 그 집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야, 염장선! 나 왔어! 그 한마디는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소를 머금은 채 더 크게 소리칩니다. 뭐하고 있어? 문 열고 버선발로 마중 나와야지! 그 목소리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드라마 아지트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엔 서동주의 칼끝이 염장선의 숨통을 겨눕니다. 과연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내피셜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예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요일 밤 9시 50분 SBS 보물섬
본방사수 같이 하고 드라마 아지트와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